자바랑 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조금 빠르게 해볼 수 있으면 해볼게요. 자, 조건문 if 와보시면 되고요. 조건문 if. 자, 조건문이라는 걸 왜 쓰냐? 왜 쓰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분기하고 싶을 때, 그 만족하는 코드에 따라서 분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코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거? 자, 우리 타이쿤을 만들 건데, 타이쿤, 뭐 게임을 만들 건데, 고객이 이렇게 들어오면 고객이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탕, 여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직원이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자면 남탕, 여자면 여탕, 남자면 남탕, 여자면 여탕.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낼 때 이 친구들이 다 뭐예요? 분기를 주는 거죠. 너 남자야? 묻죠? 남자면 남탕으로 가. 여자면 여탕으로 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분기를 만드는 용도로 하는 것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봅니다. 그냥 컨디셔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컨디션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자, 이 조건문에는 if인데 else, 그 다음에 switch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if else는 방금 본 것처럼 남자 아니면 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기하는 것을 우리가 if 아니면 else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if 아니면 els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건문 if else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태를 여러 개가 가지고 있어. 뭐 예를 들어 화재 경보가 뭐 삐리삐리삐리삐리 하는 소리가 있고 디디디디디디 하는 소리가 있고 1번, 2번 그다음에 두두두 하는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렌 같은 뭐 삐용 삐용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 이런 소리들이 우리가 뭐 이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번호로 정해놓고 1번일 때는 뭐 작은 불이야. 뭐 그런 걸 처리해. 2번일 때는 좀 큰 불이야. 어떤 걸 처리해. 3번일 때는 어떤 상태를 처리해. 4번일 때는 사이렌이 울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상태 코드가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기하고 싶을 때 그 분기들을 스위치로 보통 합니다. 이때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들이 소리가 들어오겠죠. 소리가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이때 동등 비교밖에 못해요. 그래서 동등 비교에 어울리는 분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 if나 els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0, 나이가 30 이상이야. 나이가 뭐 40 이하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분기가 있을 때 이 사이야. 이런 식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거를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연속성이 있을 때, 연속성 있는 조건을 사용할 때 보통 if나 else를 많이 씁니다. 방금처럼 그냥 뭐 남자, 여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두 개를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설명이 있네요. 상황에 따라 다른 동작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나이가 19세 이상이면 성인 아니면 미성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자, 흐름을 제어하고 논리적 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 코드는 약속이니까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if라는 조건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true일 때만 이 블럭이 실행돼요. 이걸 우리가 스코프라 부르죠. 이 스코프는 뭐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실행되는 스코프. 그래서 이 블럭.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생략을 했어. 이렇게 생략하고 코드를 썼어. 그러면 코드 한 개. 내가 코드를 여러 개 쓰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코드를 여러 개. 자, 이렇게 분기를 쓰실 수 있어요. 자, 코드 관계 때는 중괄호를 생략해도 되더라. 자, 그 다음에 if else가 있어요. if else, if하고 else예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 조건이 true일 때
이 조건이 false일 때 실행되는 분기를 우리가 if else가 됩니다. if else가 됩니다. else, if else. 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분기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뭐 예를 들어서 자, 요 사이에 여러 분기가 이렇게 존재할 때, 자, 여러 분기가 존재할 때, 요거를 if, 그죠? if, 또 else, if, 그죠? else, if, 나머지 else. 이런 식으로 작성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이 if, else, if, else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30보다 클 때는 30, 거꾸로 썼네요. 그렇죠? 자, 30보다 클 때는 뭘 하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먼저 실행되고, 자, 만약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50이라는 숫자가 왔어. 그러면 조건은 요게 실행되고, 자, 예를 들어 20보다 큰 것은 하면, 20보다 큰 것을 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20보다 큰 것 n 이렇게 할게요. 30보다 큰 것 n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숫자가 10이 왔어. 10. 그러면 10은 10이 아니죠. 그렇죠? 25가 왔어. 자, 25가 왔어. 그러면 자, 30보다는 크지 않죠. 자,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 25는. 자, 그래서 요건 실행이 안 돼. 그러면서 또 이만큼 와서 n은 20보다 커. 그러면 요 분기가 실행되고,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는 예를 들어 10이면 요걸 실행하라 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기를 나눌 수 있어요. if, else, if, else. 자,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 작성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예시가 될 거고요. 사망연산자가 있었네요. 자, 요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사망연산자는 if, else를 짧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if하고 else 이렇게 쓰는 코드가 너무 길대. 자,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하그랬냐? 자, if, 자, 이게 if예요. if. 그러면 if의 실행블럭, 자, 실행블럭, 그 다음에 else가 실행될 블럭, if가 실행될 블럭, else가 실행될 블럭.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가 if, else를 대신하는 사망연산자. 1항, 2항, 3항. 그래서 사망연산자라 불러요. 사망연산자. 이거는 자바에서도 쓸 수 있죠. 자바에서도 쓸 수 있어요. 물음표 앞에 조건식, 값. 그래서 코드는 하나만, 그죠? 실행된 코드가 하나씩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대입연산자를 쓴다. 그러면 이 값이 대입까지 되겠죠. 만약 값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된, 여기다 대입이 아니면 실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문을 사망연산자로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중첩 사용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스위치는 쓰는 법이 이렇게 돼요. 자, 스위치. 자, 표현, 여기다가 이제 어떤 조건을 주면 이게 같을 때, 예를 들어 여기다가 n을 줬어. n은 이제 10이야. 그러면 여기에 묻고 싶은 건 뭐예요? n이 10일 때, 이거는 완전히 같은 걸 묻는 거예요. 여기서 n은 11일 때 하고 싶으면 10, 11. 그렇죠? n이 12일 때 하고 싶으면 12. 이렇게 쓰면 되죠. 케이스 12. 나머지 전부 하고 싶으면 디폴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디폴트. 자, 그래서 스위치 어렵지 않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무조건 이 케이스는 동등 비교를 얘기해요. 동등 비교 말고 크다 작다 이런 거는 하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뭐 편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 20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내가 20부터 30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21도 있고 22도 있고 23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n에다가 참조해 놓고 이걸 반으로 10으로 나눠버려. 자,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얘는 어떻게 되냐? 2.1부터 3까지 되겠죠? 2.1부터 3까지. 자, 2.1, 2.2, 2.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소수점을 날려버려. 자, 소수점을 날려버려. 우리가 이제 message.trunk 하면 되겠죠? message.trunk. 자, 우리 자바였으면 정수간의 연산이라서 자동으로 날아가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실수라서 데이터가 날려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 2로 어떻게 해요? 20대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스위치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코드들이 불편할 수도 있더라. 자, 요런 예시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 0일 때 월요일, 일요일이네요. 0일 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일은 이제 번호로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꼭 쓰셔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럼 내가 이제 사과다. 사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코드가 다 실행돼요. 사과를 내가 찾으면 그 다음부터 다 실행돼요. 물론 바나나를 했는데 바나나 D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 내가 찾은 시점에서부터 끝까지 다 실행돼요. 이걸 우리가 full through. 그러니까 내가 찾은 시점부터 끝까지 실행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멈추려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스위치문은 엄격 동등 비교. 그렇죠? 엄격한 동등 비교를 하더라. 타입 비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브레이크 쓰지 않으면 false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 그리고 디폴트는 안 써도 되죠. else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 비교. 자, 하나는 내가 크다, 작다 이런 범위를 쓸 수 있어요. if. 그 다음에 스위치는 그러지 못하죠. 대신에,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교할 때는 자료형을 비교하는 거는 옳은 일인가요? 옳지 않은가요? 자료형은 제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어요. 왜? 자, 자료형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비교해요. 주소를.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비교해요. 그래서 자료형 비교는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쓸 때는 꼭 뭘 쓴다? 기본형을 써요. 자, 근데 자바는 equals가 있어요. equals. 자, equals는 뭐냐면 자료형을 비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equals가 구현되어 있는 친구들은 쓰실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대체로 뭐만 써요? 기본형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enum도 쓸 수 있게 됐고요. enum이라는 거는 열거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문자열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자열은 equals가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quals를 구현하면 쓰실 수 있는데 대체로 기본형과 문자를 쓸 수 있고 자,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기본형만 돼요. 숫자, 문자열, 불린 자, 다 이거 뭐예요? 기본형이에요. null, undefined. 기본형 가능하고 자, 객체는 가능하다는 거는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넣을 수 있다는 말과 쓸 수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객체를 여기 조건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쓰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보면 참조 동일성 비교라 사용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객체는 쓰지 않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if랑 스위치를 언제 쓰냐? 이것도 이제 면접에서 꽤 나올 수 있어요. 자, 꽤 나올 수 있는데 자, if 스위치 비교하세요. 이거 참고로 제가 직접 면접을 받았어요. 면접을 받은 거고 저는 이제 영어로 써서 냈는데 자, 우선은 if와 스위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if는 조건문이 복잡하게 쓸 수 있고 스위치는 조건문을 쓸 수 없다. 두 번째는 자, if는 우리가 조건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든 비교할 수 있지만 스위치는 보통 기본형과 문자열을 기준으로 하죠.
문자열을 기준으로 비교 데이터를 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있고, 물론 if도 거의 대부분 문자열이랑 기본형만 씁니다. 그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뭐든지 넣을 수 있는 거에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속도 차이. 자, 요거 자,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어. 나이가 좀 많아. 자, 그러면 속도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 돼요. 자, 왜? 이유가 뭐냐? 옛날 컴파일러는 자, 이 if가 스위치보다 느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위치로 조건이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슨 테이블이라고 불렀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연산해서 더 유리하도록 미리 실행 테이블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게 호출되면 더 빨리 연산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if보다 더 빨랐어요. 언제? 옛날 컴파일러는. 자, 그런데 요즘은 현대 엔진들은 전부 다 if 문을 다 최적화시켜요.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 옛날 스위치처럼 최적화되어 있어서 두 개의 차이는 없어요. 심지어 if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은 사람이 있다 면접관에 그러면 자, 옛날 컴파일러들은 스위치가 더 빨랐지만 최근 컴파일러들은 오히려 if가 더 빠를 수도 있다. 우리가 코드만 잘 쓰면 if 스위치는 속도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앞에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C도 좀 해봤을 것 같고 그런 분이 있으면 스위치가 if 문보다 빠릅니다. 실행 조건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독성이에요. 가독성. 자, 이 스위치는 조건이 심플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코드를. 그래서 가독성이 굉장히 좋고 스위치는 가독성이 떨어지죠. 조건이 복잡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기와 관련돼 있는 코드, 분기와 관련된 조건을 해야 된다면 저 같으면 if보다는 스위치를 쓸 것 같아요. 왜? 분기 가독성이 훨씬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100점짜리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예시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start, stop, pause 이런 식으로 멈춤, 그렇죠? 일시정지, 스타트 같은 어떤 조건의 커맨드가 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스위치가 낫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커맨드가 스타트인 경우, 커맨드가 스탑인 경우, 커맨드가 일시정지인 경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가독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경우는 if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가독성 때문에 스위치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 힘들어. 자, 오전에 오브젝트 문제를 너무 열심히 풀었더니 진이 다 빠지네요. 여기. 우리 오브젝트 유용한 함수 하기로 해놓고 그거 빼놓고 하고 있네. 그거는 해야 돼, 그쵸? 해야 되는데 요 if문 일단 하고 합시다. 자,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 HTML 파일명은 레슨 16 17로 해놓자. 16 비워놓고 17로 해놓고 if 스위치 하자. if 스위치 자, 조건문으로 실행을 분기해보자. 여기 자, 우리 숫자가 있어요. 자, 이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누군가한테 이게 홀수냐 짝수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코드 상에서. 그러면 이제 알려줘야 되는 문자열이 있겠죠? 자, 어떻게? 스트링으로. 자, 우리가 스트링 쓸 필요 없죠? 자, 홀수야 짝수야 이렇게 있겠죠? 자, 홀수야 짝수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n은 뭐예요? 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백틱으로. 자, 이걸 우리가 템플릿 리터럴이라 불러요. 템플릿 리터럴. 자, n은 str입니다. 자, 근데 입력하는 값이 11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고 해볼게요.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input을 쓰고 자, 이렇게 할게요. p 안에 input.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밸류를 뭐 10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22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데이터는 10일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10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홀수죠. 자, 이때 이 친구가 무엇인지 판별하는 것이 조건문이 됩니다. 이 친구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자, 만약에 자, 우리가 받아온 n이 예를 들어서 2로 나누었을 때 자, 0으로 딱 떨어졌어. 자, 딱 떨어졌어.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짝수라 부르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을 2로 나누면 1이 나와요. 자, 이런 거 우리가 홀수라 불러요. 자, 만약에 내가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짝수라 불러요. 예를 들어서 1122 뭐 1이 있어. 자, 내가 이 친구를 나누면 어떤 수든 자, 이 친구가 끝에 1이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2로 나눴을 때 1이 남아요. 그런데 자,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끝에 이렇게 0이 있어. 또는 2가 있거나 4가 있거나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이 친구는 0이 돼요. 이 친구는 우리가 짝수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2로 나누었을 때 남은 게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짝수라 부르고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을 홀수라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처음에 홀수라는 전제로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2가 나누었을 때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짝수야. 그래서 10은 짝수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바꿔볼까요? 10을 16, 그쵸? 그러면 자, 16은 짝수입니다. 자, 17, 그러면 17은 홀수입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미리 배워볼 것을 조금 볼게요. 자, 이전에도 한번 봤으니까. 자, 이것을 입력받았을 때 홀수 짝수를 출력하고 싶어요. 자, 입력받았을 때 홀수 짝수를.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다가 출력을 할게요. 자, 여기다 출력. 아이디는 뭐 프린트 이렇게 하죠. 프린트 str 이렇게 할까요? 프린트 str. 프린트 ex 이렇게 하자. ex1.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id를 하나 줄게요. id. 자, id는 num을 입력받을 거니까 num input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친구한테는 num input이라고 하는 id, 이름이 생겨요. 이름. 자, 이름이 생기니까 자, 이 친구는 이 브라우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이벤트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거나 마우스 이렇게 올렸더니 지금 뭔가 글씨를 쓸 수 있는 마우스 포인터로 바뀌었죠? 쿡 찍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이벤트들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받음으로써 동작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한번 정의해 볼 거예요. 어떻게? 자, num input이 자, 뭐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벗어나는 행위를 on change라 불러요. 바뀌었을 때. on change. 자, 이 on change는 함수로 되어 있어요. 함수를 내가 바꿀 거예요. 다른 함수로. 그러면 바뀐 함수가 동작해요. 이때 우리가 이 바꾸는 함수를 callback 함수라 불러요. 우리가 바꾼 이 함수. 왜 callback 함수라 부르냐? 정의해 놓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호출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num input에 의해서 호출되면서 실행된다고 해서 이것을 callback 함수라 불러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callback 함수를 다른 걸로 바꿨으니까 callback 함수를 재정의했다 불러요. callback 함수를 재정의. 재정의는 무슨 뜻이다? 기존에 onChange가 있었던 것을 내 걸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내 걸로 바꾼다. 자, 일단은 호출되나 볼게요. 자, 호출되냐. 자, value를 받아올 거예요. 요 value. 그죠? value. 그래서 let value는 num input이 가지고 있는 value를 쓸 거예요. 자, 이 num input은 자, 여기 써져 있는 속성들을 진짜 속성으로 가져요. 진짜 필드로 가져요. 그래서 value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로그로 value를 출력해 볼게요. 자, 콘솔을 열어서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서 자, 여기다가 숫자를 바꿔야지 돼요. 25 그러면 25가 뜨죠. 자, 내가 1 하면 1이 뜨고 자, 11 하면 11이 뜹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값은 홀수야. 여기 있는 값은 짝수야. 이렇게 print ex1에다가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출력. 자,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검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자, 만약에 value가 뭐일 때? 나누었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자, 0이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짝수야 라고 하면 되죠. 만약에 아니면 자,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조건이 아니면 이란 뜻이에요. 여기면 홀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건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str 값을 자, let str을 자, 빈 것으로 줘요. 자, 이렇게 빈 것으로 줘요. 자, 왜 빈 것으로 주냐? 요 분기가 끝나면 이 값은 무조건 채워지니까. 자, 이 값은 무조건 채워져요. 자, 왜? if 아니면 else니까 이 분기가 끝나면 str에는 무조건 값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쓸 거예요. str은 뭐예요? 짝수. 그리고 str은 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기본값은 s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는 s는 기본값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친구는 홀수라고 기본값을 줬기 때문에 s를 안 썼죠. 그 다음에 이 s는 여기 없기 때문에 어때요? if, s 둘 다 썼죠. 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더 명시적일 수 있고 자, 어떤 사람은 이걸 더 명시적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참고로 개발자들은 이런 코드를 더 선호해요. 근데 코드가 복잡하면
분기가 많으면 else를 써요. 분기가 많을 때는. 분기가 짧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짧게 for 쓰고 if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출력해야 되는 거죠. 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름이 여기 p 태그 이름 눈에 보이진 않지만 print ex였던 것 같아요. 1이겠죠. 자, 여기 안에 텍스트를 쓰고 싶을 때는 예약되어 있는 필드가 있어요. 뭐냐? inner text라는 필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str을 출력해 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짠, 계속 뜹니다. 지금 화면이 동적이죠? 왜? 이미 다 렌더링 됐는데 바뀌고 있으니까. 이미 다 렌더링 된 후에 이벤트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동적이라 하고, 이거 CSS로 구현이 돼요, 안 돼요? 못하겠죠? 못해요. 이렇게 CSS로 못하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합니다. 물론 CSS로도 꽤 많은 동적인 걸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입력을 받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백틱으로 하고, 그렇죠? 입력한 수하고, 수로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value를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value. 는 자, 템플릿 리터럴 쓰기가 참 좋죠. 는 홀수입니다, 짝수입니다 하면 되겠죠. 홀수입니다, 짝수입니다. 자, 되나 볼게요. 바꾸면 홀수입니다. 그렇죠? 바꾸면 홀수입니다, 짝수입니다. 이렇게 뜨죠. 자, 만약에 이 함수를 onChange 말고 다른 데서도 또 쓸 것 같아. 자, 또 쓸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함수에다가 이름을 줘요. 자, 이름. 자, onChange를 지우고, 자, num input onChange를 지우고, 자, 이름을 줄게요. const에. 자, 이름은 보통 우리가 핸들러, 뭔가 이벤트를 핸들링 한다 그래서, 자, num input 핸들러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식의 이름을 씁니다. 또는 이제 리스너는 잘 안 쓰겠다. 핸들러 하죠, 그렇죠? 핸들러 말고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언제 num input이 자, num input이 뭐 했을 때? 자, 뭐 했을 때? onChange 되었을 때. 이때 num input으로 핸들러로 바꾸겠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재사용이 가능한 함수가 되겠죠. 자, 똑같이 동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if, else 배우는 김에 미리 자바스크립트 배워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여기 있는 요소의 id가 signature, 이렇게 이름으로 존재한다. 변수처럼 존재하죠. 자, 이 친구도 자료형이죠. 그렇죠? 자료형. num input 자체도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이라서 onChange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함수 필드죠.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num input 핸들러로 바꾸고 있는 코드예요. 그러면 이제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fallback 함수를 재정의한다라고 부른다. 자, 요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이해하면 외워집니다. 재정의는 바꾸는 것, 콜백 함수는 이 노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그래서 onChange라는 이벤트를 우리가 만든 걸로 바꾼다를 것을 콜백 함수를 재정의한다. 자, 그래서 이제 if, else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기가 좀 많은 걸로 해볼게요. 그렇죠? 분기가 좀 많은 거.
자, 이번에 배워볼 거는 else if입니다. else if. 자, 우리가 else if를 할 때는 보통 성적 내는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100부터 뭐까지는? 90까지는 A, 90부터 80까지는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적 내기를 많이 하죠. 자, 나머지 쪼르륵 쓰다가 50 이하는 F, 60 이하는 F, 이런 식으로 하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적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rat의 grade. grade는 없이 이렇게 쓸게요. if else 문어 쓰려고. 그 다음에 score를 받아야 되겠죠? score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받아보세요. 자, 직접 써보시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만 쓸게요. 그래서 red score는 예를 들어 내가 89점을 받았어. 자, A인지 B인지 궁금해. A인지 B인지 궁금해.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자, 그레이드가 어디서 어디까지? 100보다 작고, 그죠? 100보다 작고, 그 다음에 90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까지. 스코어죠. 죄송해요. 스코어. 자, 이때는 우리가 그레이드를 뭐라고 부르죠? 그레이드를 A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쓰실 때,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코드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프로그래밍에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이거는 틀린 문법이에요. 자, 어떻게 써야 되냐? 자, if 선생님 왜 자꾸 저를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들 입으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쓸 것 같아서 자, 많이 쓰더라고요. 자, 어떻게? 100보다 뭐다? 작거나 같은 스코어. 그죠? 그 다음에 and 스코어가 뭐보다? 90보다 크거나 같은 스코어.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논리 연산이라 불러요. 우리가 불과 논리 연산 할 때, 자, 요거 and랑 or를 빼먹고 했어요. 자, and랑 or. 자,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 배웠으니까, 자, 근데 이제 자바에서 배워서 빼먹은 건 아니고, 자, 지금 그때 수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논리 연산을 일부러 뺐어요. 자, 논리 연산 and랑 or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범위부터.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범위예요. 자, 예를 들어 범위가 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이 사이를 하고 싶어. 이 사이. 그때는 and를 쓰시면 돼요. and. 자, 볼게요. 지금 스코어가 90보다 크고, 그죠? 100보다 작은 것. 이런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중첩된 요 영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and를 쓰시면 되고요. 자, 만약 내가 9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다. 그런데 요 영역들을 하고 싶다. 전부 합치지 않은 영역. 이때는 우리가 또는, 이걸 우리가 and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또는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범위로 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범위 논리 연산. 자, 그 다음에 그냥 논리 연산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 내가 예를 들어 true랑 and false를 하면, 자, 무조건 false가 이겨요. 자, 그래서 자, 내가 true를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false가 떠요. false랑 false 할 때도 마찬가지로 false가 떠요. 자, 이거는 어떤 걸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냐? 연산의 곱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친구를 1, 이 친구를 0으로 보고, 자, and를 곱하기로 보면 돼요. 자, 1 곱하기 0은 0이죠.
0 곱하기 0도 0이고 0 곱하기 1도 0이에요. 언제만 1 곱하기 1일 때만 1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연산을 할 때 이 친구를 1, 이 친구를 0. 그래서 이 친구는 곱으로 보시면 돼요. 범위가 아니라 연산을 우리가 곱으로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요거를 또는으로 봤어. 자, 이 친구는 더하기예요. 더하기 1 더하기 0은 1이에요. 0 더하기 1도 1이에요. 자, 만약에 둘 다 1이에요. 자, 근데 true는 넘치는 걸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1이에요. 자, 그래서 뭐든지 1만 있으면 1이에요. 뭐가 아닐 때까지? 0 더하기 0이 아닐 때까지는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자,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무조건 1이고요. 둘 다 0일 때까지는 false예요.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비교를 해보면 자, 이게 true, false가 이렇게 있어야죠. and랑 or가 있어야죠. and랑 or랑. 자, 예를 들어 true, true일 때는 자, 둘 다 자, 이렇게 하죠. 자, 둘 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자, 0이 있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0이에요. 자, 무조건 0. 근데 이 친구는 무조건 1이에요. 그렇죠? 둘 다 0이면 당연히 0이겠죠. 자, 이 친구는 또 둘 다 아니면 0이죠. 그래서 자, 이 친구는 관대하지 않고요. 이 친구는 관대하죠. 그렇죠? 관대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친구만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and를 뭐라고 하냐? and를 false를 찾는 연산이라 불러요. 왜? false만 있으면 다 0이 되니까. 근데 또는은 뭐라고 하냐? true를 찾는 연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연산들이 or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이게 끝도 없이 연결돼 있어. 자, 만약에 이 중에서 다 or인데 하나라도 뭐이면 true면 이 전체는 다 true예요. 모든 조건이 연결돼 있을 때 하나라도 있으면 true예요. 자, 만약 이 연결이 and로 돼 있어요. 자, 이게 and로. 자, and로 돼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무서워요. 검열이 장난 아니야.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펄스가 뜨면 전부 다 펄스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열을 할 때 쓰고요. 자, 나중에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범위를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이렇게. 90, 100, and니까 요 사이. 그쵸? and니까 요 사이. 자, 그래서 쉬었다 오래요. 그죠? 쉬었다 오라는데 요거 빨리 쓰고 자, 빨리 쓰고 쉴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레이드는 A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else, if. 자, 이번에는 90부터 80까지죠? 그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89부터, 그렇죠? 89부터 80까지. 그렇죠? 요거를 B라고 하면 되죠. 또 이번엔 어떻게 해요? 79부터 70까지. C. 자, 우리 D 없이 바로 F 해버릴게요. else, 나머지는 F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성적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신의 스코어의 성적은 자, 그레이드입니다. 자,
89는 B래요. 자,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자, 이 친구는 어차피 순서대로 동작해요. 자, 내가 위에서 이미 100부터 90까지는 A로 걸렀어요. 그러면 굳이 이 범위를 100부터 89까지 사이를 걸을 필요가 없어요. 걸을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를 걸을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냥, 자, 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자, 내가 89보다 작은 것, 이렇게 해볼게요. 89보다 작은 것. 그 다음에 이 친구는 79보다 작은 것.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더 명시적으로 이렇게도 써요. 90보다 작은 것. 같거나 작은 게 아니라, 이하가 아니라. 얘도 어떻게 해요? 80보다 작은 것.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 전처럼. 자, 이 범위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자, 이게 첫 번째죠. 자, 큰 걸 먼저 골랐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작은 거예요. 나머지는 작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 이 중에서 90보다 작은 걸로 골라요. 그럼 나머지예요, 또, 그쵸? 그럼 나머지를 또 골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동작하는 걸 이용해서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미 여기는 골라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여기서부터 이까지야, 여기서부터 이까지야 할 필요 없이, 그쵸? 어떻게 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고. 또 X자로 잘못됐네. 자, 어떻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쵸? 자, 뭐 잘못했나요? 잠시만요. 80, 두 번째 거? 그쵸. 그렇게 해도 되고, 그쵸? 지금 밑에 게 있어서 받쳐줘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80보다 같거나 크다고 하는 게 낫겠죠, 그쵸? 80보다 같거나 크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이렇게. 자, 잘못 썼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동작하는 이유는 이렇게 작은 걸로 잘못했어요, 그쵸? 작은 걸로 잘못했어요. 동작은 일단 했어요. 했는데 숫자가 커서 동작했겠죠. 그렇죠? 숫자가 커서 위에서 먼저 동작을 해버려서 그런 거겠죠. 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라서 내가 예를 들어 얘가 50점이다. 그럼 여기서 걸러지고 이 다음 게 안 걸러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자, 큰 걸로,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림대로 하면 이렇게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f else 쓰실 때 굳이 다 모든 범위를 쓰실 필요가 없다. 첫 번째 게 먼저 걸러지고 그 다음 게 동작하는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하죠. 자, 채가 있는데 밀가루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큰 채로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채로 더 작은 채로 또 왔을 때 좀 작은 걸 걸러내고, 그렇죠? 더 작은 걸로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 else, else if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걸러내는 거. 자, 그래서 if, else까지 끝을 냈고요. 우리 쉬었다 와서 스위치 간단하게 보고, 아니다. 그래, 스위치 보고 오브젝트에 유용한 클래스 좀 볼게요. 원래 while문까지 오늘 했으면 했는데 시간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쉬었다 올게요. 35분까지 시간이 안 되겠다. 스위치까지만 보자. 스위치까지.
해주시 없네? 벌써 밥 먹을 시간이네요. 아까 오브젝트 수업 때 너무 길을 빠졌나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네. 문제풀이 할 때 빨리 하고 딴 수업 해야지 라는 생각에 자꾸 이렇게 속도를 내다 보면 기가 빨려.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숨을 안 쉬면서 말하나 봐.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그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나. 문제 빨리 풀고 또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빨리 나갈 내용도 아니긴 했어.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서 일도 해보고 이제 후임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입후문 반복문 못하는 후임은 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제일 답답한 거는 데이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하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if문 반복문 잘 써놓고 오류가 난 걸 못 찾아요.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불변 데이터인데 자기 머릿속에 그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바뀌었을 거고, 또 뭐 뭔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 코드가 복잡한 상황에서 딱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박혀 있는 그 코드에 대한 인지가 없다면 결국은 문제를 해결 못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아쉬워요. 이게 원리를,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너무 암기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를 모르잖아요. 영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문서를 좀 보면 그걸 이제 해석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형은 주소다. 말이 되는 말이에요? 자료형은 주소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하여튼 좀 그래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